해당되는 내용이자 또 총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1, 2, 3절만 제대로 이해하면은 나중에 그 유학경전 공부하는데도 아주 큰 도움이 된다라고 거듭 강조드렸고요. 자, 오늘은 중간에 그 제3절에 좌조문도하고 수공평장이라 앞에서 얘기했던 사망오제와 그 다음에 요순임금과 사망오제란다. 사망오제 요순임금 포함돼 있죠. 요순임금과 그 다음에 하은주 3대 하은주 3대에 다시 말해서 하나라의 우왕, 그 다음에 은나라의 탕임금, 그 다음에 주나라의 문무, 이분들이 그 정치했던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좌조문도. 자, 오늘은 뭐 어디서 뭐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 아침에 조정에 앉아서 이렇게 돼 있죠. 아침조가 바로 조정 개념입니다. 조정에 앉아서 그 다음에 도를 묻는다 이렇게 표현했죠. 도라고 하는 것은 천하 만민을 위한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이제 그 내용인데, 그 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 누차 강조하지만 유학에서는 먼저 수신이 되는 거죠. 자기 몸을 닦는 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내 몸을 바르게 해서, 수신의 앞선 단계가 뭐였느냐면은 정심이라 그랬죠. 정심. 내 마음을 바르게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자, 마음을 바르게 하려면은 수신에도 마음을 바르게 하려면은 대학에서 뭐를 먼저 한다? 뜻을 먼저 정성되게, 성의가 되는 거죠. 성의, 뜻을 정성되게 하고, 그 다음에 뜻을 정성되게 하려면은 내 뜻이 뭔지, 그죠? 내가 뜻을 두어야 될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예로부터 알아야면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알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알미라는 건 어떻게 이루어야 되느냐?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물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물건들에 대해서 사물에 우리가 이치를 아는 것이 바로 경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중용에 보면은 자, 그 군자의 도라고 하는 것은 조단어 부부, 다시 말해서 부부에서 실마리를 지어서 급기지지하에는 그 지극함에 이르러서는 바로 천지를 살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라고 하는 것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가까운 데 있는 것이 바로 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물의 이치를 알아야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나 몰라 하면 통하는 게 아니죠. 왜 저렇게 됐는지, 특히 사물의 이치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할 때 왜 저렇게 행동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도를 묻는다. 자, 다시 말해서 내 몸을 먼저 바르게 닦아서 왜 그렇게 돼 있는지를 알고, 그래서 마침내 뭘 한다? 수신해서 재가치고 평천하가 되는 거죠. 평천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천하를 두루 평안하게 하는 것, 천하를 안정시키는 것. 후대 패권주의자들은 평천하라고 하는 것을, 천하를 바로 내 손으로 다 평정하는 것, 이른바 무력을 이용해서든지 간에 어쨌든 자기가 최고의 권력을 장악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학에서 평천하라고 하는 것은 지극한 사회를 이루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학의 3강령 가운데 뭐냐면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하고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먼저 내가 밝은 덕을 밝혔더니 백성과 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친민하고 백성들과 친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모두를 다 지극한 지선한 사회로 이끄는 거죠. 그래서 지어지선이라고 하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바로 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은 자, 그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가까이로는 지극히 가까이로는 바로 내 몸에, 그죠? 먼저 내 몸에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먼저 바르고 정성스러워야만이 자, 백성들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조정에 앉아서 저놈들을 어떻게 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바른 정치를 통해서 만민을, 천하 만민을 바르게 이끌까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조정이라고 할 때 정 이렇게 되죠. 뜰 정자죠. 마당정 뜰정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하고, 자,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왜 조정회의, 그 군신들이 모이는 것을 왜 조정회의라고 하느냐면은 몇 시에 모여요? 아침에 조회하는 거? 요즘 아침 조회 몇 시인가요?
공무원들 9시. 청와대에서 장관회의 할 때 몇 시인가요? 모르죠. 저도 모릅니다. 자, 옛날에는 이 농경사회에서 오늘날처럼 이제 전기불이 발달돼 있고 하니까 뭐 크게 문제는 아니지만은 농경사회에서는 굉장히 부지런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늦어도 몇 시까지 일어난다 그랬나요? 6시. 손 들어보세요. 저 집은 저기 뭐야 돈이 많아가지고 그냥 뒹굴뒹굴해도 사는 집. 5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몇 시냐면 그게 자시가 되고 자축 인시에 일어나야죠. 인시. 자, 자시면은 전날 새벽 11시부터 그 다음날 1시, 축시는 새벽 3시, 인시는 5시입니다. 늦어도 몇 시에 일어나느냐? 5시에 일어나서 하루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스님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언제냐면은 3시에 일어나죠. 3시에 일어나서 목탁 두들기면서 가만히 있어도 다 깰 텐데 천하 만물의 그 잠을 다 깨는 때가 바로 깨우는 때가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유교사회에서 황하문명권에서 다시 말해서 농경사회에서는 5시에 일어나서 그날 하루를 준비를 해야 돼요. 요 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막 먼동이 틀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지런히 밥해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저 해가 조금 이렇게 환하게 솟아오면 그때부터 들판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 거죠. 한낮에는 일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른 하고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마저 마무리 짓고 들어오는 것이 되고, 자, 이름하여서 권력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옛날에 참 우리가 볼 때 임금은 참 편할 것 같은데 이 유교 국가의 임금만큼 참 고달픈 직업 없습니다. 왜? 요때 일어나서 만약에 그 할머니나 그 자기 어머니가 계신다 그러면 문안 인사 꼬박 해야 되는 거죠. 문안 인사하고 간단하게 이제 죽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대신들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시 되면 틀림없이 회의를 해요. 자, 7시가 바로 묘시가 되는 거죠. 만물이 문을 활짝 열 때 7시. 겨울에 7시면은 어때요? 캄캄하죠. 요때에도 겨울이라 아무리 겨울이라 하더라도 요때 출근을 해야 돼요. 그럼 적어도 5시에 일어나서 밥도 먹고 의관정제하고 그 다음에 어디냐면은 적어도 아무리 집에서 가마 타고 말 타고 온다 해도 어디에서 내린다? 경복궁에 출근할 때는 예, 사헌부. 그 지금 사헌부가 어디냐면은 세종문화회관 자리입니다. 그 사헌부 앞에 뭐가 있느냐면 해치가 있죠. 광화문 앞에 2개 이렇게 있는 게 광화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헌부의 그죠? 사헌부의 그 권위를 드러내는 거예요. 해치라고 하는 것은 법의 심판관입니다. 거짓말하거나 잘못하면은 뭐예요? 외뿔로 들이받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헌부라고 할 때는 공무원 감찰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딱 내려가지고 여지없이 걸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광화문으로 들어가서 문반 무반 들어가는 문이 다르죠. 그래서 가운데 문에서 어쨌든 가운데 문을 비껴서 양쪽 문으로 들어가서 흥례문 앞에죠. 흥례문 앞에 딱 도열하면 이제 궁궐의 관리들이 해서 딱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7시에는 틀림없이 회의를 해요. 그 회의를 하는데 그게 오늘 하루 오늘 결제일이 뭡니까? 결제할 게 뭡니까? 뭐 물론 다급한 상황이 있을 때 그걸 먼저 회의하겠지만은 평소에 네가 하는 게 아니죠. 좌조문도예요. 이름하여서 경연을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 옛날에 성인께서는 요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라고 해서 경연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 경연을 하고 그러니까 공부를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날의 주요 현안들 처리해야 될 것 등등 해서 쭉 결제할 거 결제하고 의논해가면서 그죠? 쭉 하고 그 다음에 점심때쯤 한번 또 다시 공부해야 되고 저녁 시강하고 다 이래야 되는 거죠. 하루에 3차례 친하들하고 이렇게 토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군주는 똑똑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하지 않을래야 안 할 수 없는 것이 왜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최고의 스승들 데려다 놓고 가르치게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왕이 바보라 그러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 사람이 타고난 바보가 아닌 이상 어렸을 때부터 공부시키면 자동적으로 잘하게 돼 있죠. 조선 말기에 들어와서 이른바 저 강화도령이나 이런 사람들 데려다 놓으면서 이제 그 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왕들은 대단히 똑똑하고 기본적으로 이걸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좌조문도. 자,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해서 좌조문도 하면서 이 전제가 뭐냐면 적재적소에
현인들을 등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현인들을 등용을 했더니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보고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과연 시스템대로 잘 움직이는지 보면은 어떻게 되냐, 수공평장이 이거예요. 팔짱을 들이우고도 편안해지고 빛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요즘 말로 얘기하는 시스템 사회를 이루었다 그러죠. 이른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나 뭐가 좀 잘못 뽑혀도 그 자체적으로 굴러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체계가, 정부의 체계가 아주 잘 잡혀 있다라는 뜻인데요. 옛날에도 바로 그 내용이에요. 수공평장,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그런데 이제 아무리 시스템이 잘 돼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일은 누가 한다?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최고의 통치권자, 그 다음에 어느 부서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가는지 아니하는지를 항상 체크를 해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고 웬만큼 되면은 이제 그야말로 팔짱을 들이우고도 두루두루 편안하게 잘 다스려졌다, 이런 뜻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의도라고 하는 거. 뭐 어렵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지만 쉽게 하면은 옛날 성인의 도에 의거해서, 그 성인들은 또 뭐에 의거해서? 천지자연의 이치에 의거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효라고 할 때 바로 이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자, 앉을자자 했고, 이거 했던 것 같은데요. 아, 여기까지는 파자 했죠. 도까지는 하고 수공평장, 숫자 할 차례네요. 숫자는 들이올 숫자의 수. 그럼 잘 보면, 자, 글자 쓰기는 우리가 자 이렇게 쓰고 열십, 열십, 그 다음에 토가 되는데요. 자, 땅에서 자 뿌리 줄기가 이렇게 쭉 올라왔죠. 올라와서 자 곡식이 다 익어서, 곡식이 벼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나무에서 자 열매가 다 익으면 가지가 휘늘어지죠. 뭐 감 같은 경우도 잔뜩 열리면 가지들이 축축 처집니다. 그래서 축축 처졌다라는 건데, 왜 처졌느냐? 옆에 보면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원래 벼화에 이렇게 되는 다 처져서 활짝 다 익었다. 10이라고 하는 것이 다 완전히 베풀어져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베풀어져 벌려져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 이제 땅에서 자란 그 곡식들 또는 열매들이 다 익어서 10이라고 할 때 다 열려서 휘늘어졌다라는 의미의 들이울 숫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자는 장만할 공에다가 사람인자를 쓰면은 장만할 공자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두 손 맞잡을 공자입니다. 자, 공이라고 할 때 공자는 우리가 공동체 할 때 중요시 여기는 거죠. 공동체 할 때 공자는 이렇게 쓰는데, 이 공자가 뭐냐면은 뭐를 같이 한다? 정전법. 다시 말해서 옛날 기본적인 땅, 백성 땅을 배분하는 건 이런 방식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덟 집이 그래서 여덟 집이 함께 힘을 모은다, 이런 뜻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자 여기는 우리가 공전으로 쓰고 나머지는 사전이라 그랬죠.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자 옛날 성인의 도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성인의 도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은, 다스리는 사람은 네 마음을 바르게 닦는 것이 되고, 그래서 닦아서 뭐 하라는 소리냐면 자기 권력욕을 계속 채우라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라, 이거죠. 백성들을 위한 정치에, 바로 성인의 그 정치의 가장 으뜸은 바로 정전법이라 그랬습니다. 세금은 10분지 1세를 넘으면 안 되고 10분지 1세를 기본으로 해서, 자 모든 땅은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공전이라고 하는 것도 이 기본적으로 모든 그 땅은 8명이 함께 일하는 거죠. 그죠? 8명이 함께 하고, 관리자, 다시 말해서 여기를 필요하는 모든 관리 비용, 관리자의 월급 등등은 전부 다가 8집이 함께 일하는 데서 내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동체에 해당되는 겁니다. 모든 건 기본적으로 함께 하는 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농경사회의 가장 기반이 되는 겁니다. 요즘에 도시공동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어거지로 갖다 끌어다 붙이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확실한 공동체 사회는 자 이런 방식이 되고, 세금이라고 하는 거 어쨌든 간에 10분지 1을 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공동체가 되고, 사전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8집이 역시 함께 농사를 짓는 거죠. 우리가 둘의 공동체다, 뭐 향약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정전법이 무너져서 편법으로 생겨난 것이 이른바 향약이다,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요 8집이 하더라도 함께 노동을 하더라도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소출은 전부 다가 내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전이 되는 건데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공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한다라는 뜻이 되고, 이때 손 제방변 요 글자는 손 숫자가 붓으로 되면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마치 바탕제자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제방, 이 제라는 글자가 저 글자의 모퉁이에 있다라고 해서 바제방편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제라고 하는 글자도 실은 본래의 자 글자가 바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제방변 하면 안 되고 손수변이 돼야 되겠죠. 정확하게는. 자, 옛날에는 이제 글자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 쉽게 가리키려고 역시 편법으로 쓰는 말들에 불과합니다. 손이 되고, 자, 손이 왜 바탕이 돼요? 손, 자기 손 본 적 없죠? 어제 보니까 무슨 TV에 보다 보니까 애 출산 끝나는 것 중에 제일 제일 어려운 직업, 극한 직업 하나 소개하는데, 거기 보니까 산부인과 분만의사 이걸 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내용이 애가 낳자마자 제일 먼저 확인해서 주는 게 내 손가락 5개 다 떨어져 있습니다. 발가락 5개 다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부터 보고하던데요. 엄마한테. 그만큼 요즘에 기형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다 이 소리죠. 자, 어쨌든 손가락이 왜 바탕이 되느냐, 여기 글자를 왜 이렇게 쓰느냐, 우리가 이제 어쨌든 기형이냐 아니냐, 내 손 이쁘다 뚱뚱하다 뭐하다 요것만 요새 쳐다보는데, 손을 잘 보면 손바닥이 있고 손등이 있죠. 앞이 있고 뒤가 되고, 그죠? 남쪽이고 북쪽이 되고 양이 되고 음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돌고 돌고 하면서, 그죠? 쥐엄쥐엄이라고 하는 것이 자 쥐고 펴고, 둥근 거니까 하늘이 되고, 펴는 것은 땅에, 우리가 따곤자 보세요. 따곤자의 곤자의 펼신자가 되잖아요. 그죠? 하늘의 음양의 기운을 받아서 모든 걸 펴주는 건 땅입니다. 자, 그래서 양과 음이 이렇게 되면서 두루두루 펴지면서 뭐가 생기냐? 오행의 이치가 생기죠. 목화토, 아니 저기 주역으로 표현하면 토, 그 다음에 목화 금수 이렇게 표현을 되는 건데, 오행의 이치가 생겨나죠.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 중앙토를 중심으로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맞죠? 손가락 마디가 여기 얼마인가요? 3마디죠. 한 계절이 몇 계절, 몇 달씩? 석 달씩이죠. 그 3, 4, 12, 1년 12달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음양이 되는 기본 바탕의 모든 이치가 이 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비서 중에 하나인 황제음부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주 제우수라, 우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손바닥에 있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또 이렇게 되면 자 1년 12달이 되지만, 자 1년 12달이라는 게 결국은 천지자연의 이치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개를 딱 모았더니 전부 다 28수가 되는 거죠. 가운데 요거는 아니야 24계절이 되고, 가운데 있는 이 엄지손가락까지 합하면은 28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태극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하늘의 28수를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1년으로 표현하자면 1년 12달 24절개 이치를 두루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율도량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 쓴다 그랬죠. 그래서 손이 모든 것의 바탕이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자 이거는 어렵게 얘기한 얘기고, 더 쉽게 표현하자면 자 인류가 다른 짐승들보다도 훨씬 더 빨리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에? 기본적으로 두뇌가 굉장히 크죠. 두뇌가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바로 손이 발달되어 있는 거죠. 이 손은 인류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을 많이 움직이는 사람일수록 뭐가 안 걸린다? 치매 안 걸립니다. 여자들이, 근데 치매 누가 많이 걸리던가요? 여자들이 좀 많이 걸리나요? 뭐 병원에 가봤더니 남자 반반이던데요. 자, 어쨌든 손을 많이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많이 쓸수록 그 지능지수도 많이 높아진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손 쓸 수 있는 것은 글씨도 열심히 쓰고, 그죠? 책 장난 가면서 글씨도 쓰고, 되도록 하면 좀 자꾸 만지는 일들을 조금씩 해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라고 할 때 바탕제인데, 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10해서, 그죠? 1부터 10까지 해서 다 펼쳐져서,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나와요? 여기서부터 나오죠. 동북방에 여기 간방. 이제 밝음이 이제 하나 싹 터 나오는 겁니다. 싹 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라고 할 때 바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바탕제.
이 자체가 독립된 글자가 아니라 바로 손수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두 손이 이렇게 손이니까 두 손 맞잡을 공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요즘에는 뭐 차력 경례가 뭐 저 일제 군국주의 산물이다 해서 공수 배례 뭐 이렇게 해서 인사를 하는데 이걸 쓰는 거죠. 두 손 맞잡고 이런 뜻으로. 그 다음에 평자. 그러니까 장만한다라고 할 때 요 글자 보면은 장만하는 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뭐 추석도 될 텐데 제사 음식 장만한다. 혼자 죽어라 가정주부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장만한다라고 하는 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모두가 다 함께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를 평자, 평안할 평자라는 건데요. 고르다라고 하는 것은 간이죠. 하늘이 1부터 10까지 주장하는 거죠. 주장할 간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줄기 간 이렇게 표현하는데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도 자 하늘이 1이라고 하는 건 하늘입니다. 하늘에서 1부터 10까지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치고 그 다음에 남중에서 양기운이 밑으로 들어오는 거 이걸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주장할 간자가 되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줄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줄기를 표현하고 자 그래서 가지라고 표현할 때는 자 1부터 10까지 다 베풀어져서 하늘에 음양의 기운이 베풀어져서 양기운을 받아서 그 다음부터 싹이 나는 거죠. 뭐가 형체가 생겨야만이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지 지자가 되죠. 나무목을 쓰면은 나무의 가지가 되는 것이 되고 우리가 팔을 쓰면은 그저 잡을 지자 뭐 이렇게 제방변을 쓰면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해치를 이해하셔야 되고 그래서 하늘이 드러내는데 자 고르게 베푸는 거죠. 어떤 놈 싫다고 해서 그쪽은 뭐 햇빛을 안 비춰주거나 그러진 않고 자 고르게 나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장자. 장은 이것도 뜻 글자가 굉장히 많은 글자입니다. 무슨 글자로 외우고 계시나요? 빛날 장이라고 표현하나요? 그러면 우리가 문장 그러죠? 문장이란 뜻이 뭐죠? 문장. 빨리빨리 대어보세요. 첫 번째 문장. 그래. 그죠? 글이 그죠? 주어부터 시작 서술어로 이어진 그 글. 그걸 문장.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쵸. 이거는 독일의 무슨 가문의 문장이다라고 할 때 우리나라 뭐 전주희 씨의 문장. 우리 조선에는 그게 안 통하는데 원래 뭐 백꽃 조선의 문장 그러면 백꽃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문장인데 조선의 문장이 배가 맞아요. 백꽃이. 그 일제시대 때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가문 정도로 저기 천왕이 있고 가문 정도로 격화시킨다 그냥 그런 방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일 거고 그 다음에 뭐 어쨌든 각국의 문장들이 기본적으로 대표되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장은 뭘로 표현하나요? 뭐 무궁화도 되고 그죠? 무궁화. 그 다음에 태극기 같은 경우가 대표적 국가를 상징하는 문장이 되는 거죠. 국기라는 것 자체가 문장.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문장은 그냥 빛나고 빛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빛나고 빛난다. 그죠? 빛나는 것. 자, 이건 뭐 경전에 자주 쓰이는 말들인데 자, 그러면 요 글자의 본래 뜻이 뭐냐면은 설립자에다가 그 다음에 요렇게 쓰면 소리? 맞나요? 소리 음자. 그러니까 자, 두 가지 의미입니다. 일단은 자, 소리에다가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렇게 보면은 소리를 쭉 뭐예요? 펼쳐놨다 이런 뜻이 되겠죠. 쭉 베풀어져 있는 것. 그래서 빛난다 이런 뜻으로도 쓰이고 또 설립자에다가 이를 쫓자 개념으로도 보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또는 해를 세웠다 이 소리예요. 그죠? 해를 세웠다라는 뜻이 우리가 소리음이라고 표현할 때는 가로할자가 되죠. 가로할자예요. 말에서 나오는 소리를 그죠? 세우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음이라고 하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음이 되고 뭘로 세워요? 글로 세우죠. 글자나 또는 악보나 이런 걸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음입니다. 안 그렇고 나머지 그보다
세우기가, 다시 말해서 글자로 표현하거나 악보로 표현하기 어려운 걸 전부 다 뭐라고 한다? 성이 되는 거죠. 같은 소리라 그래도 성이 포괄적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서 두루두루 펼쳤기 때문에 그것은 문장이, 그죠? 그 문장장이 될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쭉 펼쳐놨기 때문에 보이기 때문에 빛난다,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날일자를, 날을, 그죠? 이 해를 두루두루 다 펴놨다라는 의미에서 장이라라는 말 자체가 있죠. 어떤 경우도 쓰냐면 천이라는 단위로도 씁니다. 그러니까 백이라고 하는 것은, 자, 두루 다, 백이라고 하는 것은 10이죠. 백을 우리가 보통 10이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천이라고 하는 것은 100 곱하기 10에서 110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크게 펼쳐진 것은, 자, 온 두루했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저 이 낱낱이 다 밝게 했다라고 해서 100 표현하고, 그 다음에 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그 10이 더 보태져 가지고 두루, 그죠? 이 빛난다라는 뜻으로도 쓰고, 장, 이거 자체를 뭐냐면은 장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이라고 하는 단위를. 그래서 장이라 표현했고, 그래서 우리가 천자문을 제가 뭐라 하면 일장에 대서사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일장이라고 할 때 이 말 자체가 이미 뭐냐면은 천글자 이런 뜻입니다. 제가 아까 일장 그랬으니까 중간에 나누는 걸 뭐냐면은 마디 절로 나눈 거죠. 그래서 1절, 2절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장이 되고, 또 장법 가운데 우리가 윤달을 두는 것 가운데 가장 정밀로운 역법이 19세 7윤법이라 그랬죠. 19년 동안에 7번의 윤달이 들어가는 것을 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장법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서경까지 공부를 하시면은 그때 그 나오는 말이고요. 그래서 장이라라고 하는 것이 아주 낱낱이 밝게 다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베풀어져 있다, 이런 뜻으로 자 쓰이는 글자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이렇게 했더니 어쨌든 좌조문도 했더니만은, 자 이제 요즘 말로 표현하면 그 체계가 잘 잡혀져서 두루 잘 다스려졌더라. 그것은 결국 뭐냐면은 백성들을 사랑하는 애민 사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여수라고 하는 것은 백성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육여수라고 하는 말, 바로 이제 그 서경에 나오는 말인데요. 검은 머리. 저 위에서 볼 때 사람들 잔뜩 모여 있으면 기본적으로 검은 머리로 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검은 머리 백성. 뭐 서구에서 만약에 만들어졌다 그럼 뭐 누런 머리가 되기도 할 텐데, 어쨌든 자 검은 머리를 표현하고요. 백성들을 그래서 사랑하고 길러서, 그러니까 좌조문도 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애육여수하기 위한 거죠. 그죠? 백성들을 잘 기르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치를 잘 했더니 이른바 위민, 백성들을 위한 애민 정치를 했더니, 위민 정치 또는 애민 사상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위민 정치를 했더니, 자, 저 먼 변방에 있는 족속들이, 자, 융족이나 강족들이 신하로 다 복종해 오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하로, 자, 융족과 강족들이 복종한다. 원래는 융강 복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뒤에 이제 그 음을 맞추기 위해서 장, 강, 왕에서 이음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씩 바꿔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시를 쓴다라고 할 때는 굳이 이렇게 문장 구조에 매이지 않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한시는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면 무지무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멋대로 쓴 것 같은 느낌도 좀 많고, 그래서 전체적인 뜻을 다 살피셔야 되고요. 자, 사랑의 자의 애자를 보면은 옛날에 한동안 뭐 루디 누군가 뭐 해가지고 사랑이란 해서 무슨 조선일보에 나왔던가요? 러브 이즈 해가지고 쭉쭉쭉 사랑이란 뭐예요? 눈물의 씨앗? 사랑이란 눈물의 씨앗이다. 그 다음에 또 사랑이란 주는 거다. 또 사랑이란 제가 물어봤잖아요. 사랑이란 여기 주는 거다. 눈물의 씨앗이다. 아무리 봐도 없네요. 주는 거다. 비슷한 사랑이란, 자 위에 보면은 글자 보셔야 되죠.
여기 부수는 우리가 마음심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드러나 있나요? 감춰져 있나요? 속으로 들어가 있죠. 사랑이라고 하는 건 내가 너 사랑해. 요즘에는 사랑해 사랑해 자꾸 하니까 어떻게 돼요? 금방 식죠. 자, 사랑은 표현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이제 식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지고지존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 안 하죠. 잘 정말 표현 안 하고 어떻게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뭘 해줄까 정말 고민하는 게 사랑의 자입니다. 자, 보면은 마음심은 덮을멱자예요. 그죠? 마음은 덮여져 있어요. 잘 몰라요. 그런데 뭘로 나타나느냐? 바깥으로 뭐냐면 그 사람의 행위로 나타납니다. 행위 그랬더니 요즘에 뭐 이상한 짓까지 다니는데 그런 행위가 자 보면 손톱 조죠? 핥힌다는 소리예요. 손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손수나 마찬가지죠. 헤아린다 라는 뜻입니다. 헤아리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글자는 뭐예요? 천천히 걸을 쇠자. 다시 말해서 자, 이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그 지극한 마음은 그죠? 지극한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늘 상대방을 헤아려 주면서 그 다음에 상대방이 아프거나 뭐 하더라면 항상 같이 함께 걸을 수 있는 것. 그죠? 상대방이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보폭에 맞춰서 가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항상 뭐예요? 자식의 그 발걸음에 맞추죠. 야, 너 빨리빨리 안 쫓아와가 아니라 애 손잡고 애 발걸음에 맞춰서 걷는 것이 사랑 애자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늘 상대방을 그저 잘 헤아려 주는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동으로 이와 같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입으로 하면은 그거는 사랑이가 아닌가 의심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과연 말하는 것만큼 나를 위해서 뭘 얼만큼 해주는지.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라기보다 실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죠. 얼마나 배려심이 있는지 없는지가 바로 사랑의 척도입니다. 그 다음에 기를 육자, 공자가 우리가 유학을 뭐라 인해사상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기독교의 으뜸은 사랑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게 바로 유학입니다. 유학은 인해사상이에요. 공자가 뭐라고 표현했냐? 돈호인이라야. 인에 두터워야. 인에 두터워야 능애니라. 이거는 주역 개사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공자의 사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우리가 보통 그런데 인의 사상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인이 뭐냐 이 소리 인이. 자, 인이라고 하는 것은 동방목의 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두루두루 사람이 사랑이라고 하는 적어도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되면은 그죠? 두 사람 이상이 되면은 서로에 대한 그죠? 배려하는 마음. 그 다음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봄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다 생하는 때가 되는 거죠. 자, 이미 하늘이 낸 백성을 어떻게 한다? 인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낸 백성을 길러주는 거죠. 그래서 양이 되는 겁니다. 양민. 우리가 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백성들을 길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잘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살리는 정치가 바로 어진 정치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평화적으로 그죠? 평화적으로 살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바로 어진 정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바로 어진 정치에 두터워야만이 그것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정치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돈호인이라야 능애니라. 말로만 백성들을 위한다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 요즘에 대한민국 사회는 완전히 헬조선 그러죠. 지옥 같은 조선, 지옥 같은 한반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건 전혀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해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유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유학도 다시 말해서 성인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백성들을 사랑하는 정치, 애민 정치. 그러니까 도를 왜 묻냐 이 소리예요. 자기 도 닦으려고. 유학은 자기도 그러니까 나를 닦아서 결국은 백성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바로 요 내용입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흩어지면 어떻게 돼요? 편안해지려고 하는 거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권력을 갖고 있고 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스스로를 다짐하기 위해서 바로 이거죠. 바로 내가 나아가야 될 도가 뭔지. 그러니까 위정자는 기본적으로
자, 강조하는 것이 위정자는 공검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공순하고 검소해야 된다. 스스로를 낮추지 않고 그 다음에 검소하지 않다 그러면은 결국은 뭐예요? 세금 걷어가지고 자 사치스럽게 쓰는데 목표를 두게 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범위가 크니까요. 이건 두루두루 평생 공부하셔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를 육자의 육이라고 하는 것은 자 원래 이렇게 되면 채우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채우다라고 하는 건 조금씩 자 걸을 인자, 어질 인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부터 자꾸 이제 길러 나가는 건데 이렇게 보면은 진실로 윤, 모름지기 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충자 대신에 여기다가 육달월자를 써서 자 어진다라고 하는 거 어진 사람인 또는 걸을 인자 어진 사람인 걸을 인자인데요. 이거는 마음을 어질무로 채우는 것이 되고 자, 이거는 바로 몸을 육달월자가 되는 거죠. 몸을 그 채운다 이런 뜻이니까 기른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줄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줄이지 않게 그죠?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육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체육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몸을 기르는 거죠. 자, 원래 몸이라고 하는 건 뼈다귀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해골이 되죠. 해골이 되는데 이 뼈다귀에 요 글자는 풍년풍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그죠? 살집이 좀 있도록 만드는 것. 이렇게 길러주는 것이 바로 육자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여수의 여자. 글자는 참 이렇게 들립자에다가 물수자를 쓰는데 이 글자가 잘 보면은 기장서자죠. 기장서. 기장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기장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겉에 껍질은 검은 색깔이고 검으면서 반짝반짝하죠. 그 다음에 속은 노란 거라 그랬습니다. 조하고 달라요. 조는 껍질도 얇고 노랗죠. 껍질도 얇으면서 노란데 기장은 알갱이가 그보다 크고 껍질은 조금 더 검고 속은 노랗습니다. 그래서 기장하고 조하고 구별 잘 안 가면은 일단 저 곡식 파는 데 가서 보면은 조하고 기장 크기가 조가 한 2배 정도 더 크죠. 참 기장이. 근데 가끔 이제 그 속에 보면은 까만 껍질도 조금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장이 되고 그 기장이 그죠? 기장을 껍질로 딱 싼 거 홉작자가 되는데요. 홉작이다면 한 움큼 개념이 돼요. 그러니까 자 머리 저 위에서 보면 다 한 움큼 정도의 이 머리들만 반짝반짝한다. 그래서 거물여라고 이렇게 쓰는 글자입니다. 거물여가 되고 그 다음에 머리수라고 하는 것 머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자, 머리수. 그 다음에 머리혈. 또 머리 표현하는 게 머리 두자는 이제 이거 아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얼굴 면자. 자, 머리라고 하는 거 어쨌든 여기 되는 거죠. 머리혈이라고 하는 건 이 8팔자가 있으니까 여기 버티고 목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되고 일자는 둥글다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둥근 머리라는 뜻이 되고 자 이거는 얼굴을 표현한 것이 되고 역시 둥근 얼굴 개념이 되고 머리라고 하는 건 이건 위에서 이제 머리카락 뭐 그냥 머리 둥근 머리 이제 머리카락 난 일단 뜻으로는 그렇게 표현되는데 중요한 것이 머리에서 이목 구비가 다 있죠. 귀, 눈, 그 다음에 입, 비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써놓으면 왜 나머지는 귀 짧죠? 그 다음에 눈, 입 다 이런데 귀만 왜 이렇게 복잡해요? 자 코만 뭐가 잘못됐을 것 같죠, 그죠? 자 코라 귀는 잘 보면은 이쪽으로 열린 귀니까 이쪽 왼쪽 귀인가요? 자 우리 볼 때 귀 구멍 2개죠. 열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구멍이다라고 2개라는 뜻도 되고 뚫려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음보예요. 음보이면서 아래 위로 쓰면서 2개를 표현하면서 뚫려 있다. 역시 눈도 2개이면서 뚫려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음이고 자 입은 하나죠. 그 다음에
지금 뚫려 있고 눈은 동글고, 그죠? 동글고 입도 둥근 거나 네모난 거나 같은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런데 코는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자, 코의 원 글자는 원래가 이것도 자라고 쓰면 딱 좋아요. 그죠? 자, 뭐냐면은 콧구멍도 역시 두 개죠. 그런데 숨이 들고 날고 하는 거죠. 자라고 하는 글자가 코비자의 바로 원 글자입니다. 그걸 어디서 증명할 수 있느냐, 바로 요 글자들에서 증명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얼굴에 이목구비라고는 표현하지만은 아주 극악한 경우에, 그죠? 극악한 경우에 이거 없어도 살죠. 없으면 귀머거리죠, 뭐, 그죠? 자, 이거 없어도 살죠. 장님이죠. 더 잘 들어요, 장님은, 그죠? 귀 못 듣는다 그러면 눈이 좋다 그러면 눈으로 더 훨씬 더 살피고 이 감각기관이 무지무지 발달을 합니다. 입 없다. 어쨌든 못 먹는다. 그래도 얼마는 버틴다? 뭐 긴 사람 한 20일 버티죠. 그죠? 이거 없어도 당분간, 그러니까 못 먹어도 입이라고 하는 게 없을 수는 없고 어쨌든 입으로 못 먹어도 어느 정도는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숨 쉬는 것은 바로 몇 분까지 버틸 수 있어요? 해녀들 좀 제법 버티는데요. 2분? 해녀들이 2분까지 버티고 우리 보통 아까도 최대한 버틴다면 3분까지 그 이상 버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코, 입 꽉 틀어막고 있으면. 다시 말해서 사람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한다? 숨 쉰다라는 뜻이죠. 숨 쉰다. 그러니까 사람이 숨 못 쉬겠다라는 것은 결국 나 죽겠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머리라고 표현할 때 머리에서 중요한 거 코만 크게 여기다 해놨죠. 그 다음 머리 혈자 코만 역시 크게 해놨습니다. 얼굴 면자 우리 맨날 얼굴 이뻐지려고 단장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렇게 보면 안 보이죠. 얼굴은 둥글다라고 하는데 여기 속이 잘 보니까 자 스스로 자자가 이렇게 글자가 돼 있는 거죠. 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머리에서 얼굴에서 중요한 게 바로 코입니다. 그런데 코는 어떻게 생겼느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를 얘네들하고 똑같이 해놓으면 참 중요성이 떨어지죠. 자,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하고 울지 않으면 그는 죽는 거죠. 왜? 울음소리라고 하는 건 속에서는 기본적으로 엄마 통해서 하다가 밖에 나와서 자기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 호흡이 탁 터지는 게 울음소리죠. 그래서 이 호흡이 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코를 그냥 얘네들하고 똑같이 안 씁니다. 격이 다르게 썼어요. 코는 얼굴에 어디에 있어요? 한복판. 아까 한복판이라고 할 때 한복판이 바로 뭐냐면은 가운데 공전전이죠. 그래서 밭전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한복판이라는 뜻입니다. 한복판에 있는데 어떻게 생겼던가요? 들려 있죠. 들창고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 높게 들공자를 이렇게 썼어요. 높이 들려 있다. 들공이라고 하는 두 손으로 맞잡아서 이렇게 들어 있는 모양. 이게 코예요. 그래서 코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기관인데 얼굴에 한 복판에 있으면서 오똑 서 있더라. 그러니까 누구의 코가 뭐 한 자만 낮아도 세상은 달라졌을 것이라는데 자 어쨌든 콧대가 높다 낮다 이게 다 들어가 있죠. 콧대는 높다라는 것을 바로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와 왜 이렇게 저렇게 썼는지 항상 글자를 보면서 이런 거 볼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귀, 눈, 목, 입구, 코비 외워라 했다니까 막 그냥 외워요. 아니 이게 뜻글자니까 살펴보셔야 되죠. 아니 나머지는 간단간단한데 이건 왜 이렇게 복잡해요? 애들은 물어볼 만하죠. 정말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한테 이거 외우라고 했죠. 저기 왜 가리키면 선생님 이 글자는 간단한데 이 글자는 왜 이렇게 복잡해요? 물어보면 뭐라 그럴 거예요? 얌마 옛날부터 그렇게 썼으니까 외워. 이렇게 하면은 그 아이 두 번 다시 있죠. 안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육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른바 저 고등교육 받고 나서도 도대체가 아는 게 없죠. 누가 시키는 거 뺏겨가지고 하는 건 잘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키워야 되는데 스스로 하나님을 싹둑싹둑 누가 자르고 있어요?
엄마들이 자르고 있어요. 엄마들이. 왜? 저기 태어나자마자부터 그 다음에 뭐 어디 뭐 좋다고 뭐 보내고 뭐 음악 좋다고 막 무조건 자 자기는 안 들으면서 그저 클래식 음악 갖다 때려 쳐넣어주고 그 다음에 뭐 정말 저 집 그러는가 보네요. 그죠? 저 집 며느리가 그러시는가 보네요. 그 다음에 또 조금 있으면 야 영어 배워야 된다고 해서 저 영어 학원으로 보내죠. 그 다음에 좀 뭐 한다고 해서 이거 나중에 뭐 저 뭐예요 명문대학 가야 된다면서 그때부터 준비하죠. 벌써 6, 7살 때부터. 그 뭐 어떤 교육이냐? 혼자 생각하는 거 안 해요. 무조건 갖다 끊임없이 입에다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타성이 되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본인이. 누가 시키는 거 외에는 할 줄도 모르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답변 잘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자. 근데 본인이 모르니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잘 배워서요. 적어도 애들 이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 요 글자만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한문을 우리 손주 참 정말 생각해보니까 이 뜻글자에는 한문 좀 가르쳐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이거부터 가르쳐줘요. 애들 같은 경우 좋잖아요. 항상 애들 가르칠 때 어려운 글자 가르치지 마세요. 자기 눈앞에 있는 거 가르쳐주세요. 한글 가르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뭐 한다고 기억 니은 방식으로 절대로 가르치지 마세요. 애들이 잘 먹는 게 뭐예요? 과자? 그럼 과자하고 가르쳐주세요. 통째로 글자를. 이게 과자고 자자라 가르쳐주지 마세요. 그냥 과자, 우유, 엄마 이렇게 가르쳐주세요. 아빠 맨날 부르잖아요. 그죠? 애들이 이렇게 글자를 가르쳐줘도 애들은 뭐냐면 통째로 읽어요. 통째로 읽히면서 나중에 스스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같이 겹치는 글자들이 있죠. 요렇게 되는 글자들은 뭐 아자 발음이 나온다. 그죠? 그 다음에 뭐 형체 구분합니다. 이렇게 해서 웬만큼 먼저 가르쳐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있죠. 기억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조합해 시키는 거가 이렇게 하면 가. 뒤에다 받침 붙이면 각. 이렇게 해서 한 몇 글자 한 몇 개 기억 니은 디귿 정도 가다 보면 그 다음에 안 가르쳐줘도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그죠? 본인이 추론을 해요. 애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사람 다 추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무작정 갖다 심어줍니다. 이를테면은 자 애들 교육 이왕 저기라 하니까 교육시켜야 되겠네. 자 애들한테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가르쳐주죠. 옛날 같으면은 뭐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밖에 나가서 놀았다. 벌써 이미 구슬치기, 빠찌치기, 뭐 애들 뭐 하고 여자애들도 무슨 놀이하고 왔다 하면 숫자는 다 세죠. 숫자 세는데 요즘에 이제 놀지도 않아요. 전부 다 학원 보내니까. 돈 들여가지고 보내놓고 성과도 별로 없어요. 어쨌든 자 그래 놓고 자 이제 또 가르칩니다. 이제 조금 가르친다고 첫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부터 가르쳐주고 첫째 둘째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 둘 셋 넷 하면 둘째 셋째 넷째 가죠. 그래 첫째는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뭐라고 하냐 한 번째 이렇게 애들은 그죠? 한째가 돼야 되는데 왜 첫째가 되느냐 이 소리예요. 이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애들 가르치면서? 안 들었으면 애들 그냥 억압해서 가르쳤다 이 소리밖에. 애들 분명히 따져요. 하나 둘 셋 넷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데 아니야 한 번째 해요. 왜? 머릿속에서 자동적으로 논리적으로 굴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해서 얘기해 주면서 자 어떻게 됐냐 귀자 이렇게 쓴다. 가르쳐 주는 것만큼 어리석은 거 없어요. 그죠? 귀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자. 이게 왜 뜻글자거든요. 귀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자. 어느 쪽 귀를 먼저 할까? 뭐 써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왼쪽에 붙었느냐 오른쪽에 붙었냐. 그러니까 그거 한번 붙여보면 되죠. 그죠? 귀가 이렇게 열려져 있고 이쪽에 붙은 걸로 할까?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그죠? 어떻게 되나? 요렇게 되나요? 반대. 요렇게 되겠죠. 그죠? 요렇게. 이쪽으로 쓸까? 이쪽으로 쓸까? 그럼 귀를 보자. 왼쪽 귀냐? 오른쪽 귀냐? 나오겠죠? 오른쪽 귀예요. 내가 요렇게니까 왼쪽 귀죠. 왼쪽 귀를 기본으로 해서 썼다라는 거 볼 수가 있고 귀 몇 개냐? 2개. 그죠? 몰라도 가르쳐 줄 수 있죠. 그런데 코는 왜 이렇게 복잡할까 해가면서 자 코의 이치를 가르쳐주면 그 다음부터 요것만 갖고도 어떻게 되겠어요? 따지게 돼 있습니다. 철저하게 따져요. 왜 그럴까 하고 왜 그럴까 하는 애들이 조금 더디 가는 것 같은데 무궁무진한 애예요. 그런데 하나 또 하나 요즘 세상에 살아남기 힘듭니다. 가르칠 때 그냥 남들처럼 가르치려면 무작정 외우게 하고 조금 좀 앞으로 세상은 달라지겠다 생각하시면 조금 가르쳐 줘 보세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한자 가리킨다 해서 하늘천. 하늘천은 나중에 가야 돼요. 그죠? 일단 자기 얼굴에 몸에 있는 거, 그죠? 손수 뭐 이렇게 자기 몸에 있는 바로 이런 물건들부터 먼저 가르쳐 주기 시작하면은 차츰차츰 도라고 하는 건 항상 뭐라고 그래서 가까운 데서부터 멀리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글자 가리키는 건 마찬가지예요. 항상 자기가 늘 듣는 거 위주로 해서 이렇게 쭉 가리키다 보면은 다른 애들 필요 없이 그 아이 자체가 굉장히 깊은 아이가 돼요. 깊고 넓은 아이가 되니까요. 그러려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열심히 더 공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거지로 밀어넣지 말고 항상 합리적으로 따져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이게 머리 숫자예요. 그렇게 해서 자 그랬더니 자 도라고 하는 건 스스로가 나오죠. 스스로가 하나 했더니 둘 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점차 가는 것이 바로 뭐다? 도가 돼요. 스스로 도를 따라갈 줄 알게 돼 있습니다. 자, 도 이렇게 해서 쓰고 약자로 쓰면 아니 약자가 아니라 흔히 일반적으로 쓸 때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은 뭐다? 하나를 가르쳐 줬더니 둘을 알고 나중에는 결국 하나를 했더니 많이 뭐예요? 열을 알더라. 그죠? 문일지이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문일지십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냥 천재라는 게 그냥 천재가 아니에요. 그죠? 다 천재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재라는 글자 봅시다. 누구나 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재질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너도 천재, 나도 천재예요. 다만 이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재질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일깨워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정말 바보가 되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정말 천재가 되는지 이거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신복용강이라 신이라고 할 때 신자는 신하 신자가 되는데요. 장인공자에다가 또자가 합한 글자로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장인공자에다가 그 다음에 뚫을 꼰자 요 세 글자가 합한 걸로 보는데요. 장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 위는 하늘이죠. 밑에는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 이것을 자 천문이죠. 천문과 그 다음에 밑에는 지리가 되는 거죠. 자 천문을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니까 뚫었으니까 위로는 상통천문하고 자 위로는 하늘의 물리를 통하고 그 다음에 하달 아래로는 땅의 이치를 자 통한다 도달했다라는 상통천문 하달지리의 의미가 바로 공자입니다. 그래서 장인공이라고 표현하고 옛날에 자 모든 관리들을 표현할 때는 백공이라는 말을 씁니다.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두루두루 아는 게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백공이라 표현했고 이후에 장인이라 그러면 주로 이제 예술 분야에서 주로 기술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을 보통 장인 개념으로 이렇게 쓰죠. 장인. 그래서 이거는 장인 공이 되고 그래 공에다가 자 이치를 그래서 뚫어서 그것을 다시 한번 그죠? 다시 말해서 이때 뚫을 꼰자의 개념은 그 천하를 다스리는 대경 대법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큰 그저 별이와 큰 이치를 바로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에서 신자입니다. 자, 철학적으로는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해 눈을 크게 뜨고 살피는 사람. 다시 말해서 신하라고 하는 것은 임금 대신해서 백성들의 삶을 두루두루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살핀다라는 이런 뜻이 있고요.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살피기 위해서는 바로 이 장인처럼 그죠? 장인처럼 두루 상통천문하고 하달지리하는 그죠? 대경대법을 가지고 그 다음에 살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복자는 복하니까 개가 사람 앞에 엎드려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복종한다라는 뜻입니다. 복종한다라는 것은 엎어질 복 또는 수물복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고요. 우리가 복 그러면은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복날 그러죠.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되는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토항지절에 해당돼요. 자, 여름이라고 하는 것을 자, 여름이 되고 가을로 여름은 화가 되는데 오왕지절은 화가 되고 가을은 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직접 못 나오죠. 불이라고 하는 것은 쇠를 다 녹이니까 그래서 화생토 그 다음에 토생금 이렇게 됩니다. 바로 요 토항지절이 바로
바로 복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복, 중복, 말복이라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은 천간으로 표현하자면은 천간은 십간이 갑을이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갑을, 그 다음에 병정, 바로 무기가 되고 경, 신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가을이 처음 올 때가 바로 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땅 속에 이 금이 녹지 않도록, 뜨거운 볕에 의해서 금이 녹지 않도록 땅 속에 경의를 숨긴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복날이라고 할 때는 전부 다 뭐냐면은 천간상으로 경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뜻글자 공부하시면서 그 집의 달력도 되도록이면은 모든 음력이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지지가 들어가 있는 달력 하나 구해서 걸어 두세요. 그러면은 공부하는데 우리가 달 모양, 그죠? 달 모양에 따라서 오늘이 며칠인지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4절기까지가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보시면서 체크 한번 해보시면 도움 많이 될 겁니다. 그래야 공부가 자꾸 불어나죠. 그 다음에 복이고, 그 다음에 윤강. 자, 우리가 윤강이라고 할 때 윤강을 뭐냐면 오랑캐융, 오랑캐강 이렇게 되죠. 심지어 우리나라 동이족 하면 오랑캐이 이렇게 표현하죠. 세상이 자기도 오랑캐를 싫어하면서, 우리가 옛날에 노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6.25 이후에 뭐냐면은 애들, 여자애들 고무줄 노래할 때 뭐 무슨 중공 오랑캐, 그 다음에 저 미국에서, 참 북한에서는 저 뭐라 그래요? 저 미제 오랑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또 오랑캐 이자를 쓰고 우리는 동이족이라 이래요. 말이 그 엎에 있지 않아요?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시라 이 소리예요. 아까 코비자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제대로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애들이 전부 다 문제를 따져요. 왜 그건 그렇게 했습니까? 하고 따져요. 일일이 대답해 줄 필요도 없죠. 왜 그럴까 하고 네가 생각해봐라 그래요. 그럼 애가 기가 막히게, 아주 기가 막히게 발상들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 딱 정답 놓고 그거 외에 다른 말 해놓으면 뭐라 그래요? 저 틀렸다 이렇게 점수 매기잖아요. 그죠? 틀린 거 세상에 다른 거예요. 물론 엄격하게 틀린 것도 있지만 의견이 좀 다른데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끌어 주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다 그러면 아까 지금 다 오랑캐 해놓고 세상에 자기는 우리는 동이족이야. 나는 동쪽의 오랑캐야. 자기를 이렇게 해서 낮춰서 얘기하는 게 더구나 비하해서 표현하는 것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라고 할 때 이자 이 같은 경우는요. 옛날에 자, 이 중원 땅을 나누는데 천자가 계시는 이 도읍지를 중심으로 해서 뭐냐면 2500리 바깥의 땅, 이렇게 해서 땅이 500리마다 쭉쭉 나눠요. 나누면서 저 2500리 바깥의 땅을 바로 뭐냐면 이족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걸 이 땅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다시 말해서 맹자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타나는데요. 순임금은 바로 동의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나라를 세웠던 저 무왕, 주나라의 문왕이죠. 문왕은 서희의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왕기를 기라고 할 때 기가 경기가 되잖아요. 그죠? 경기라고 하는 것은 왕이 계신 도읍지 천리 땅을 얘기합니다. 요걸 중심으로 해서 500리 바깥을 해가면서 그 다음에 전후, 요복 이런 식으로 쭉 나눠요. 그 다음에 맨 마추가 이제 황복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앞이 자 요복이 되고, 그 다음에 유복이 되고, 이거는 뭐 그냥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후복이 되고 이렇게 되면 공후백자 남의 시급지를 바로 요 정도에 둡니다. 임금님 왕기천리에 여기 전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고, 이렇게 하면서 자 유복의 황복의 이쪽 여기 있는 데가 바로 뭐냐면은 이족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동쪽에 있으면은 동이요. 그죠? 서쪽에 있으면은 서이가 되는 겁니다. 요 바깥으로 해서 그 정도의 그 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천자문 아마 그 안에도 적어놨을 겁니다. 더 이상 오랑캐라는 말로 쓰지 말라고요. 오랑캐라고 이를테면은 중국이 이 천자의 나라, 여기 지금 성인지도를 다루고 있는데 천자가 천하를 두루두루 평천하를 하는데 저놈들은 오랑캐라는 말은 우리가 욕이잖아요. 그죠? 오랑캐 족속이고 나쁜 족속이다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통합의 정치가 가능하겠어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그 변방족에, 그죠? 저 멀린 변방족을 일컫는 말 중에 하나가 되고, 그럼 이 말도 오랑캐융, 오랑캐강 하면 틀리게 되겠죠.
그죠? 저 서쪽 변방의 사람, 북쪽 변방의 사람이냐, 남쪽 변방의 사람이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제가 두루두루 찾아봤더니 오랑캐라는 말이 지금 언제쯤 나오느냐라는 건데요. 뭐 세종 때 조선 초에 나왔다라는 소리가 있고 고려 때 나왔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우리 족속들하고 그 울랑카이 해가지고 저 북쪽에 있는 대단히 사나운, 그러니까 북쪽 지역 사람들이 사나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농토가 적죠. 그러니까 농산물 생산물이 적으니까 이 사람들은 주로 약탈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침범해서 우리가 농사 지어놓은 걸 가져가면서 백성들 피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쪽 지역 사람들이 울랑카이라는 건데 그 이름이 변해가지고 그냥 어쨌든 저 변방에 사나운 사람들이다. 그럼 우리는 전부 다 뭐다? 오랑캐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 한반도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배타적이라는 소리죠. 요즘도 배타적이죠. 자기들 들어온 일들은 안 하면서 전부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하고, 옛날에 우리도 돈 없을 때 가서 열심히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 왔는데 그거를 뭐냐 화풀이 하듯이 전부 다 외국인 노동자들 얼마나 우리가 어떻게 돼야죠? 혹사시키고 그저 배관시하죠. 일은 다 부려먹고 그러면서 쟤들 뭐 어때? 이런 태도는 취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스스로를 이렇게 격화시키는 이런 단어들 쓰지 마시고요. 그냥 변방족이다. 저 사람 뭐 어디서 온 사람이야? 동남아 사람이면 그냥 동남아에서 온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아마 이미 오래전부터 어찌 보면은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한반도 땅으로 국한돼 있으면서 그게 이제 고려 때가 되겠죠. 고려 때 고구려 때 같은 경우 그 전에는 주로 저 만주벌판으로 황하강 유역 쪽으로 넓게 이렇게 살다가 그 지배 족속들이 일부는 뭐 이제 저쪽으로 투항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대체로 권력자들이 밑으로 자꾸 밑으로 들어오면서 그 다른 족속들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성이 좀 강하지 않은가. 특히 이 권력자들이 그런 데서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윤강이라고 하는 거 어렵게 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공부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항상 요 안에서 보면 되는 거죠. 동남서북입니다. 자, 항상 동남서북이 되기 때문에 자, 융족이라고 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냥 융족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융족 이럴 때 융자가 그러니까 오랑캐 융 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융족하고 어느 쪽의 사람이냐면은 잘 보면은 열십자가 있죠. 열십에다가 창과자가 있죠. 다시 말해서 창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다? 10명이다. 적어도 작은 집단이라 이 소리입니다. 작은 집단이기 때문에 창을 들고, 다시 말해 창이라는 개념은 달리 표현하면 무기죠. 무기를 들고 있는 저 소규모 집단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한다? 도적융이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도둑놈. 도적융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이 작은 부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20이면은 더 넓히면 이게 되죠. 경결 개자가 됩니다. 자, 10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를 가는데, 내가 제법 큰 집단이 되고 어디를 가는데 적어도 무장 세력들을 같이 데리고 다닌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자, 옛날에 그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데가 어디냐. 자, 유럽하고 아시아하고 어느 게 누가 더 발달해요? 특히 황하문명권. 황하문명권이 어마어마한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거죠. 아주 고급 문명들이 발달되어 있는 게 황하문명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황하문명권에 와서 이전부터 자 마르코 폴로 이 이전에부터 뭐가 있으냐 실크로드가 있죠. 다시 말해 중동 지역이 요즘 지도로 이렇게 표현하자면은 자 여기 아시아 쪽하고 저 유럽 쪽하고 그 다음에 중동 지역하고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중동 지역에 이쪽에 상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얘네들은 어찌 보면 서쪽이죠. 이쪽 우리가 남쪽으로 보면 이쪽 오늘날 지도로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지도라면 서쪽입니다. 그죠? 그래서 융족이다라면 그럼 서쪽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상단 구성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자기들이 필요로 하니까 이쪽에 와서 물건을 떼어다가 저쪽으로 서쪽으로 파는 거예요. 그럼 상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귀한 물건들 많죠. 그러니까 이들을 노리고 있는 누가 많아요? 또 그 길 가다 보면 도둑놈들 많죠. 그 도둑놈들 지키기 위해서 나 스스로도 어떻게 된다? 무장해가지고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쪽에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을 뭐라면 융족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주로 이제 상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융 그럴 때 융은 기본적으로 서융입니다. 글자 보면 나타나요. 글자를 그냥 보면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옛날 문화에 대한 이해가 또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강족을 한번 봅시다. 강족은 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양양자죠. 양양자에다가 밑에다가 어진 사람인 또는 거를 인자예요. 그러면 양을 치면서 사는 사람들,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역시 서쪽이죠. 그래서 이 강족이다라고 할 때도 보통 서쪽에서도 서북 쪽에 해당되겠죠. 주로, 그죠? 그래서 서북 쪽에 있는 사람들. 그럼 이족이라고 할 때 이족은 아까 두루 있었죠. 이족은 이족 가운데서도 가장 크게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이 대궁이죠. 활을 잘 쏘는, 그 이자 보면 대자에다가 활공자를 썼습니다. 큰 화살을 들고 다니는 사람, 특히도 활 잘 쏘는 족속 누구예요? 우리 동이족이죠. 동이족 예로부터 활 기가 막히게 잘 쏘기로 되어 있습니다. 뭐 주몽이라는 이름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주몽 있고 가까이로는 누구예요? 이성계죠. 자, 이성계하고 퉁두란하고 둘이 여진족의 왕자하고 둘이 싸우기로 했잖아요. 그죠? 둘이 해서 누가 더 나이가 비슷하니까 누가 더 형님하고 누가 아우할까? 여진족의 왕자입니다. 결국은 퉁두란의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조선이라는 왕조를 세울 수가 있었는데 여진족의 힘 같이 합치는 겁니다. 했는데 누가 형님하고 할까 하다가서는 물동이 싸움 유명하죠. 그랬더니 그 퉁두란이 뭐라면 퉁두란이죠. 내가 마침 저쪽에 물동이를 이고 가는 안악내가 있으니까 내가 저 물 한 방울도 안 흘리게 아니요 한 방울도 안 흘리게가 아니라 동이를 깨지 않고 활을 쏘겠다 이렇게 표현했죠. 웬만큼 빠르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그죠? 닿는 순간 깨질 테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고 딱 쏘는 순간 그 다음에 이성계도 같이 화살을 날리죠. 나는 물 한 방울도 안 흘리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활을 쏘아서 막았다라는 거죠. 그게 더 훌륭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성계가 형님이 되고 그 다음에 퉁두란을 도와가지고 나중에 이성계가 혁명할 때 도와주게 되고 조선 왕조에 귀화를 하죠. 귀화한 이름이 누구죠? 귀화한 이름이 갑자기 어디에요? 종묘에 가면은 태조 이성계 그 신녀 옆에 항상 붙어 있는 이름입니다. 갑자기 이름 잊어버렸네. 그게 무슨 시냐면 전의 씨. 이지란 맞네. 이지란입니다. 자, 그래서 자, 동이 이제 이해가 되죠. 동이에 우리 활을 잘 쓰니까 이족이라 이렇게 표현. 동이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서융이죠. 아까 서융. 이제 서북 쪽으로는 강족이 되고 남쪽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남쪽은 우리가 베트남 정대 겪어봤지만은 뭐예요? 정글이 많죠. 정글이 많고 오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이야 뭐 세상이 두루 넓어졌으니까 가끔 베트남 지역 사람들 사는 모습 이렇게 방영을 하다 보면은 곳곳곳곳에 소수민족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그죠? 산 너머 그 다음에 저골짜기마다 언어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말들이 만자를 어떻게 하냐면은 변할 변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덥기 때문에 벌레들이 많죠. 그러니까 남만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그 지역 특성을 살려서 저 지역의 이름들을 붙일 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이름 붙일 때 글자를 이렇게 만들어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북쪽은 기본적으로 춥죠. 춥고 사냥을 위주로 해서 먹고 삽니다. 사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밤에 저녁이 되면은 밖에서 이제 잠잘 일도 많으니까 늘 불도 피워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냥개를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개견자 옆에다가 불화자 쓰죠. 북쪽이 이렇게 됩니다. 그죠? 글자 속에 각 지역에서 사는 그 소수민족들, 소수족속들의 특징들을 글자 속에다 잘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안 외우더라도 글자만 보면은 아 이거 어느 쪽에 사는 사람이구나, 어느 지역 쪽에 사는 족속들이구나 라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봤는데도 나중에 만족이 어디에 있더라 만족이니까 만주족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줄 아시면 되고 그래서 융강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 실제적으로 중국 땅이 가장 그 토지를 넓힐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서쪽이죠. 동쪽으로는 갈 데가 더 이상 없잖아요. 그죠? 없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해봤자 저 베트남 지역 겨우도 별로 얼마 안 되고
가장 넓게 진출하는 쪽이 보통 뭐냐면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 곳에 있는 사람들도 다 신하로 복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 곳을 표현할 때 서쪽을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융과 강이 들어있구나라는 거 볼 수 있겠죠. 됐죠? 글자가 이 글을 쓴 사람이 이렇게 세심하게 세밀하게 다 표현된 내용입니다.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 하겠습니다.